자, 다음 상담 전화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5. 85. 아버님,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한 1년 반 전에, 지난해 8월 달인가, 그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네네. 맞받아 서지를 못해, 바로. 반반에 서지를 못해. 바로 서지를 그래. 못하시고, 예. 그래서 양쪽 지팡이를 양손으로 쥐고, 그리 맞받아 서가지고 몇 걸음씩 그리 다니고 그래요. 네. 아버님 척추 수술을 혹시 무슨 수술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어느 부위에 무슨 수술을 받으셨나요? 척추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쇠로고 뭐 한 세 군데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박았다 그러대요. 그럼 아버님 수술 전에도 이렇게 혼자 잘 못 쓰셨어요? 서는기, 네네. 그때는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럼 아이고. 수술하시고 더 나빠지신 건가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반 바로 서지를 못하죠. 수술하시고 나서 바로 서지를 못 하셨어요? 예. 그때 수술하는 목표는 이제 바로 서려고 네. 네네. 수술을 했는데 네.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뒤집혔죠. 그런데 지금 1년째 1년 양쪽의 좀 지팡이를 짚지 않으시면은 예, 서거나 걷는 게 힘드신 거죠? 예. 네. 아버님 서는 게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이제 못 서시는 건가 아니면 통증 때문에 못 서시는 건가요? 통증은 아무데도 없고 허리가 바로 펴지를 못해요. 허리를 펴면 아프신가요, 아버님?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으신데 허리가 펴지지가 않으세요? 예, 허리를 펴면 허리에 힘이 없어. 허리에 힘이 없으시다. 예, 네. 예, 예. 아버님 혹시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뭐 특별히 다른 뭐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상담을 가면 뭐 자꾸 걸으라 그래요. 자꾸 그래서 걷- 이제 네네. 더 열심히 운동하셔라. 예. 예, 주변을 걷는 마을 주변을 걷는 코스가 있는데 한 바퀴 정도 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바퀴에서 도이도 그럴 거예요. 자꾸 예. 더 많이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아무래도 수술하시고 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시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셔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예. 어쨌든 세네 군데 이제 나사못을 박으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유압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 유압수를 받고 통증이 없으신데 허리가 좀 힘이 없어서 잘 안 펴지신다는 거는 조금 그 통상적인 이제 경과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아버님 좀 복잡한 경우는 이제 사진 없이 말씀만 듣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예.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수술에 특별히 뭐 이렇게 수술하시고 난 사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수술 직후의 사진은 괜찮았는데 지금 1년이 경과하면서 좀 이렇게 척추뼈가 주저앉았다거나 나사못이 좀 뽑혔다거나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예, 수술을 뭐 잘 됐다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나사못을 고정을 해놨을 때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못이 뽑히거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유압수를 받으신 건데 이제 위아래 척추뼈, 마디뼈가 잘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전문가 선생님 의견도 한번 이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왜냐하면 1년 반 정도 지나셨으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이런 건 충분히 회복되셨을 만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다른 우리 척추 전문가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보셔서 혹시 이제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님. 네. 아버님 최근에 또 정밀 진단을 혹시 안 받으셨다면 원장님 한 1년 전에 받은 정밀 진단으로는 현재 상황을 확인은 아무래도 이제 힘들겠죠? 네. 예. 그래서 새롭게 검사를 한번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기억하셨다가 또 다른 전문 선생님을 찾아서 검사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고민 상담 전화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앞서 단계별 치료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복강경이나 이제 관절염과 같이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그 시술하는 부위에 이제 1cm 정도 크게 이제 구멍을 2개 뚫게 되는데요. 한쪽으로는 이제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을 오, 놓고 네. 다른 한쪽에는 치료 도구를 넣어서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40배 가까이 확대가 되는 내시경을 넣어서 아주 최소 침습으로 치료가 가능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기존의 방법들에 대해 뭐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근육과 같은 이제 정상 조직의 손상이 가장 적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상 조직 손상이 적다 보니 이제 수술 부위 상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고 이제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의 복귀가 이제 빠르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단순히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병변을 제거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 되겠고요. 네. 네, 대부분의 이제 디스크 환자라든가 아니면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40배 정도 확대되는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네네. 크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정밀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정밀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정말 장점이 무척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또 이 시술을 받으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87세 고령의 아버님께서 받으셨네요. 네네. 예. 80세 아버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제 비교 최근에는 양측 다리가 무겁고 이제 저린 증상으로 다시 이제 병원을 오시게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아버님 MRI 사진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허리뼈 이제 3번, 4번 하고 이제 4번, 5번 마디 신경이 이제 이렇게 잘록하게 이제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가운데 사진이랑 우측 사진은 요 신경이 지나는 통로 단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보여야 정상인데요. 오. 저기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이제 전반적으로 사방에서 눌리다 보니까 가운데 사진처럼 이렇게 세모나게 이렇게 좁아져 네. 있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하게 눌리면 이제 우측 사진처럼 이렇게 종이장처럼 시어자처럼 이렇게 얇게 네네. 이렇게 신경이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셨고요. 보시면 왼쪽의 시술 전 사진과 비교해서 우측의 시술 후 사진에서는 신경이 이렇게 이제 타원형 모양으로 이제 넓어졌네요. 넓게 펴진 것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종이장처럼 이렇게 시어자 모양으로 얇게 아주 심하게 눌렸던 이제 신경도 시술 후 사진에서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 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상으로 좋아진 것뿐만 아니고요. 아버님 다리 증상도 좋아지셔서 지금 잘 걷고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20년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87세 아버님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받으시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함께 살펴보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70대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앞서 저희 전화 상담 중에 유압술 받으셨다, 수술 네네. 받으셨던 어머님 계셨거든요. 아마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의 사례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70세 어머님이시고 이제 2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신데요. 이제 허리랑 엉치 통증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왼쪽 사진이 어머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기 새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20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할 때 그때 이제 박았던 나사못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마디를 이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인접한 위아래 마디가 이제 조금 더 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 퇴행성 변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어머님께서도 이제 고정했던 마디는 4번, 5번 마디인데 그 하나 위에 좀 화살표로 보여드린 이제 3, 4번 마디 보면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잘록하게 좁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3, 4번 이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해드렸고요. 시술 전에 저렇게 납작해졌던 신경이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 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도 호전되신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고령이어도 그리고 수술 이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많은 분들 실제 예후가 좋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지금 고민 전화 많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볼 텐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오후 5시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예.
68세입니다. 아이고, 68세 아버님. 예, 어떻게 68세입니다. 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허리가 네네. 사오번이 한 6mm 밀려가지고 네네. 대학병원에서 그 수술 내가 핀을 박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그러면은 장시간 걷지를 못하고 통증이 좀 심해요. 네네. 그리고 키도 한 10cm 정도 줄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가까운 여기는 오지가 돼가지고 업으로 가야만 병원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네. 그러세요. 그래가 정형외과도 가보니까 허리뼈가 많이 휘었대요. 네네. 뒤틀렸다 그러시고 그래서 통증 클리닉에 가가지고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아봐도 네네. 그때뿐이고 네. 큰 효과를 못 보고 네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은 오른쪽 다리가 네네. 저린 것처럼 무감각이고 다리 힘이 없어 넘어져요. 예. 가끔 한 번씩. 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은 허리가 엄청 아파요. 네. 예. 아버님 혹시 그 나사목 고정하신 걸 언제 받으셨을까요? 이 나사모 박은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한 7, 8년 됐어요. 7, 8년 정도 되셨고. 아버님 수술하고 나서 얼마간은 괜찮다가 이제 점점 더 장시간 더 못 걷게 되신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 받고는 한동안 잘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버님? 수술 받고 고해는 한 몇 달간은 괜찮습니다. 네네. 몇 개월.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점점 아파가지고 수술에 주치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네네. 나 같으면 자기가 수술하다 보면 나 같은 환자가 간혹 나올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재수술을 하려냐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뼈는 잘 붙었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버님?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잘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장님. 네네. 그 잠깐 몇 개월 괜찮고 이후에 네네. 다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치료받는 게 너무 두려우실 것 그러실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수술 받으신 지도 오래되셨고 증상이 불편하신 채로 오래 지내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혹시 최근에 CT랑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는지요? 이 근래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래는 받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아버님 우리가 나사목 고정술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골 유합이 돼야지 이제 수술이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시 뵀을 때 선생님이 이제 재수술 말씀하셨던 걸로 봐서는 이제 골 유합 뼈가 이제 붙는 게 잘 안 되셨거나 아니면 박아놓은 나사못에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가능성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때로부터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다른 어머님 사례처럼 나사목 고정술을 해놓으면 위아래 쪽에 협착증이 좀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새로운 협착증이 생겨서 증상이 더 나빠지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주사 시술을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으신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허리 주사도 여러 부위에 이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주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사를 놓을지는 진단이 정확해야지 저희가 이제 주사 종류랑 주사를 놓는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으신 게 좀 오래되셨다면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 척추 전문 병원 방문해서 한번 이제 이전에 수술해 놓은 것뿐만 아니고 수술한 다른 부위 인접한 마디라든가 제가 봤을 때 아버님 다리에 힘이 없다는 게 이제 허리 자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허리보다 더 신경 위쪽 우리 등뼈라든가 목 쪽에서 신경이 눌릴 때 오히려 그런 다리 마비 증상이 더 잘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항상 이렇게 차요. 네, 다리가 차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 차고 그래요. 그런 척추 쪽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서 한번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위가 제일 심각한지, 그래서 이제 요 부위가 아버님 증상하고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를 조금 결정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읍내 나오셔가지고요, 아버님. 좀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먼저 받고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통증 치료만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아마 살고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요. 큰 병원 찾아가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적절한 원인을 찾고 또 치료를 찾아야지 아버님 이렇게 통증 클리닉에서 당장 잠시 통증 잊을 수 있는 것만 받고 계시면 이게 없어지지 않겠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혹시 자녀분들 계시다면 도움 꼭 받으셔서 척추 전문 병원, 전문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찾아가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 우리 74세 어머님께서도 역시 통증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좀 사례를 좀 더 살펴볼까요, 원장님? 네네. 74세 어머님이시고요.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허리랑 다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만 걸으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는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네. 사진에서 보시면 그 MRI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이제 4번, 5번 사이 이제 화살표로 해놓은 부분이 이제 그 디스크 일부가 이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4번, 5번 사이 디스크 돌출 때문에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신경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어서 이제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좀 풀어드리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 네. 사진을 보시면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저렇게 좀 눌려 있던 신경이 뒤쪽으로 이제 여유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신경이 넓어진 넓어졌어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허리 이제 곧게 잘 펴시고 잘 걷고 계십니다. 네.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법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